이번 어벤져스 영화 3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맡았죠. 저는 처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가 단편으로 개봉이 됐잖아요. 그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캐릭터가 좀 이전의 캐릭터들이랑 많이 달라서 훨씬 동양적이고 주문 문화라든지 그런 수행 문화를 다루고 있어서 어떻게 어벤져스들과 어울릴까 상상이 잘 안 됐거든요. 이질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케미가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극과 극이라 어벤져스 하여튼 영화 중에 네. 영화관에서 봤어야 되는데 하는 게 사실 그거였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다른 맞아요, 거는 뭐 다 싸우는 영화인데 거기는 막 이 그래픽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CG가 싸우는 CG가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요 CG 흉내내서 한 몇 개 만들어 봤었어요. 저는. 오, 연습. 아니, 쉬워요. 이건 쉬워요. 사실 이렇게 마스크 써서 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마스크요? 이 마스크? 예, 뭐 애프터 이펙트라는 네. 애프터 이펙트. 가프터 이펙트라는 거 불리죠. 애프터 이펙트가 CG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그 애프터 이펙트 타이틀도 원반각이에요. 닥터 스트레인지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랑. 저 한번 안 믿으시는데 진짜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아무래도 애프터 이펙트가 마법처럼 그걸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그것도 원반각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기하의 기본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여튼 모든 걸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영화 일처럼. 맞아요. 우주를 창조하는 세 가지 기호가. 쉐이프 레이어. 예, 닥터 스트레인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명은 닥터 스티븐 빈센트 스트레인지. 직업은 전직 외과의.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던 외과의. 현재는 지구 차원의 소서러 수프림. 그리고 과정은 교통사고로 손이 손상돼서 외과 의사는 손을 정교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하게 돼서 치료하려고 막 성격도 완전 막 그냥 성격도 엄청 안 좋고 까칠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치료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티벳의 카마라 타지를 찾아가라. 그 스승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 하니까 티벳에서 드디어 에인션트 원을 만나서 유체 이탈을 하게 하는 충격적인 그런 걸 당하고 영혼을 믿지 않았는데 아니 무슨 뭐 MRI 보여주고 막 하고 아니 나보고 지금 나 이거 전문가인데 나보고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막 되게 막 짜증을 내니까 순간 유체 이탈 시켜버려가지고 평행우주 몇 번을 뺑뺑 돌렸더니 그랬더니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팍 꿇으면서 뭐라 그래? 뭐 플리즈 이런 게 아니고 티치미 약간 명령형으로 가르쳐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놔. 저는 그런 연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고난 어떤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와 원래는 그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만화 원작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려서부터 이런 마신의 세계와 영혼 세계에 대해서 계속 경험을 했다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많은 경험을 이미 했어요. 근데 그 부정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그리고 소양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학주의로 완전히 있다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 말하는 인디 공과계들 그런 비슷한. 네, 맞아요. 원래 타고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현대 과학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채 마법사가 된 게 아니고 현대 과학과 최첨단 기술을 알아요. 생물학의 기본의 인체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이 인체의 물질적인 특성을 잘 알고 거기에 경락 체계와 이런 영혼 세계를 또 아는 거예요. 음양을 다 알고 있는 게 닥터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디에 대부분은 치우치거든요. 원래 외계인이었던 거, 원래 신이던가 이런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해서 알고 있고 음향적인 사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계관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일 수도 있다. 융합이 돼 있는 요즘 말하는 통섭, 융합 뭐 그런 그렇죠. 지금 인류 문명도 사실이 동서 문명이 나눠져 있다가 서양이 자기들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동양의 어떤 문화 어떤 이런 걸 좀 배우고 있고 그렇죠. 동양은 자기들의 어떤 그 우수성을 잃어버리고 서양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역전이 되고 있죠. 지금은 좀 안타깝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마블 세계관 할 때 우주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원 어버브 올이라는 그 만물 위에 있는 일자 한 분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그분의 원 어버브 올의 모든 권능을 부여받아서 대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리빙 트리뷰널.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몸에 있으면서 우주를 실제 통치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동양에서 볼 때는 이제 삼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한 분의 신인데 삼신이신데 네. 작용으로 볼 때 체와 용의 관계로 볼 때 이제 세 가지 작용을 하시면서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어떤 지비람삼 회삼귀일의 느낌을 가진 존재가 계시고 네. 그리고 그분이 우주를 통치할 때 우주적 존재 6을 이렇게 시켜서 하는데 그 6의 존재가 인피니티, 이터니티, 뭐 데스, 엔트로피, 갤럭투스, 그리고 오블리비언. 내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네? 이게 뭐지? 원래 저거 아닌가? 그 잼 예. 건틀렛 끼우는 그것도 예. 그거 아니에요? 그 6 존재가 원래는 6 인피니티 스톤을 만든 존재로 돼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4 존재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설이 있고 이제 2가지 설이 더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피니티는 공간신이에요. 그리고 이터니티가 시간신인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바로 이 시간신과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모토의 눈이라는 타임 스톤을 이제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걸 지키고 수호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네. 지구에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왜 실제 절대 권능자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냐면 네. 시간이거든요. 시간. 시간은 모든 걸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정의가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떤 존재냐? 네. 마블 세계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주적 존재인 이터니티, 시간이 의인화된 우주적 존재인 이터니티의 화신이다. 이터니티의 호스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그 피닉스 포스가 네.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힘,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게 불덩어리 힘인데 원천지하로 볼 수 있는데 네. 이 피닉스 포스가 화연된 존재가 이제 그 진 그레이라는 여성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사화된단 말이에요. 인사화되는 우주의 네. 힘인데 시간이 인사화된 존재가 닥터 스트레인지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6 네. 원초적 천신들의 그걸 대행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네 이렇게.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타노스가 어떻게 보면 데스의 화신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죽음으로 이 우주를 평화롭게 하고 싶은 거거든. 이런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의인화돼서 한 인물로 있다. 그런 걸 보면 상제님이 천지에서 선우천 우주를 주재하셔서 개벽을 이렇게 통해서 우주를 영원히 불러들었고 주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신, 서신도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렇죠. 상제님 항상 현재의 시간으로 미래와 네. 과거를 보시고 일을 하시는. 현재 말씀의 수본을 24저기를 맡고 24방인 내가 맡았다. 막 그 반대인가? 그렇구나. 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 그래서 시공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말이 뭐 동양에서 우주라는 말로 예, 이렇게 우주가 시공간이란 말이니까 예, 그 우주의 주제자 하면은 시공간의 네. 주제자, 시공간 속에 있는 만물의 주제자 이렇게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실제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 에이션트 원이 이 아가모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쓰잖아요. 그게 금기의 마법으로 돼 있거든요. 숨기고 막 이랬었는데 유일하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걸 쓰게 되면서 아가모토의 눈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터니티의 화신이라는 게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방금 한 얘기도 인터넷에 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별로 안 배우고 독학으로 다 됐어요. 맞아요. 그 에이션트 원한테 기본만 배웠어.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거죠. 여기서 이 영화에 되게 신기했던 게 그 CG 주황색 선들 그리는 이렇게 손을 돌리는 그러면서 네, 이렇게 맨 처음에 저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닥터 스트레인지 앞에서 딱 보여주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아래 위로 딱 그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래 위로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리고 이거를 얘를 돌려요. 그러니까 180도 돌리면 원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음양으로 갈라지고 점에서 선에서 그렇죠. 점선 그다음에 돌리면서 2차원이 되죠. 2차원이 되는데 이게 원이 되죠. 상생 방향으로 돌리네. 제가 이게 돌린 게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은 모르겠어요. 돌리는 방향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돌리니까 원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양옆으로 손을 팍 벌리니까 이게 각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각형이 딱 드러나고 손가락을 튀기니까 이게 몇 개 이제 장식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팍 미니까 입체가 되죠. 이제 떨면서 막 가니까 거기서 닥터 스니가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이게 네. 이 원방각의 요 씬이 참 너무 잘 됐다. 맞아요. 근데 이 글이 문양을 보면요. 일단은 원이 있고요. 방이 이제 사각형이 있고요. 네. 근데 삼각형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 원이요. 바깥에 또 7개가 있어요. 칠수.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6개가 아니네? 7개예요. 7개. 이런 그려지는 순서도 원방각이에요. 그리고 7개의 원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건 칠성과 천지의 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원방각을 해석할 수 있는 문화 원전은 천부경밖에 없으니까 천부경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천부경 환국의 신규 우주론이죠. 네. 그런데 원은 뭘 뜻하냐? 원은 하늘의 정신이다. 하늘의 정신. 둥글고
그래서 하늘의 진리 정신이 원만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런 뜻이 있겠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땅은 방으로 표현돼서 네모지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동양에서 얘기한 거를 갖다가 정말 네. 우습고 진짜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 둥글다 맞아. 근데 땅이 네모나다고? 야, 지구는 둥글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마치 동양 사람들 원신 무슨 이게 굉장히 그 조롱하고 이런 철학 체계를 모르고 이게 머릿속에 이게 서양 위주로만 너무 들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머리는 둥글고 네. 발은 평평하다. 거기를 이제 그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하늘을 본받아서 네. 머리가 둥글고 땅을 본받아서 발이 평평하다. 이제 요 얘기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를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진해가 이제 천동설, 지동설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과거를 동양에도 똑같이 아직도 모르냐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런 거 들으면 한데 이렇게 콩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이게 실제 의미는 뭐냐면 방인데 땅은 방, 네모난 그 형태를 방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땅의 진리는 진리 정신은 게 방정하다. 방정하다는 건 뭐냐면 바르다. 이게 바르고 반듯하고 어머니는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쵸. 네. 자녀를 양육해야 집안의 중심이고 네. 어머니가 바르지 못하면 집안은 끝난 거예요. 네.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이라는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다. 인간의 정신은 네. 인간 생명의 본성인데 그것은 이제 이 각의 형태가 이제 궁극의 이제 삶의 목적인데 이게 삼각형, 삼수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하늘은 일수, 땅은 이수, 그리고 사람은 삼수다. 이런 어떤 원방각의 이제 정신을 여기서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노출이 돼 있다. 천부경에서 이제 네. 그 운삼사 상원오칠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운3사, 3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네. 나오는 삼각형, 네, 그 네가 3개 이제 변이 되고, 4가 4개, 방형에 그게 되고,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생장성의 어떤 그런 네. 시간 어떤 변화를 뜻한다고 보면은, 4라고 하는 것은 이 사방, 8방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런 방위 개념, 이 공간의 개념이고, 이 시공간이 네. 이제 음양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네.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데 네. 그 변화 현상이 우리가 말하는 이게 원의 형태, 네. 이게 실제 이제 나선형 형태를 이제 운동하게 되는데 네. 이것이 3 더하기 4가 7이 되거든요. 네. 7이라는 숫자가 3과 4가 만나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걸로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이제 네. 말씀을 최근에 들었는데 네. 이 원방각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종도사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요. 원이라는 게 하늘이잖아요. 하늘, 네. 하늘 아버지인데 이 우주 공간 속에 또 이제 지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 안에 이 네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원 안에 네모가 있고 그러면 사람은 어디냐고 뭐 하늘과 땅의 자식이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천일지일, 인일이 아닌 이제 태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겠죠. 사람 속에 천지가 있으니까 사람 속에 천지가 있으니까 삼각형이 원 밖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천지를 품는 존재. 그래서 천지의 중심이 되는 존재. 천지의 목적이 되는 존재. 이 인일에서 더 나아가서 태일의 존재로서의 의미로 삼각형이 이렇게 밖에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건 엄청난 얘기다. 진리 말씀으로 누가 이걸 감히 이렇게 얘기했겠는가. 천부경에서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못했다 이거예요. 이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요 한 말씀이 저는 큰 깨달음으로 들렸어요. 원방각 얘기는 뭐 계속 했지만 이 제천단, 네. 제천단이 사실 이제 원방각 모양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기 때문에. 네. 그 원형의 제천단은 천신의태, 하나님의 태 제사 지낼 때는 원형의 제단을 3단으로 쌓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홍산문화 네. 거기 이제 그 있죠. 그렇죠. 예, 네. 나중에 이제 그 자금성 옆에 네. 있는 천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쌓게 되는데. 통묘단. 예. 그리고 네. 하나가 이제 방형은 이제 그 조상님 그리고 땅. 네. 지신의태 지낼 때 황직이라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사직단이 네모 네. 형태로 돼 있지. 일단 월단도 네모 형태로 돼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각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위에서 사람이 네.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네. 사람이 서 있는 형태를 이제 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형태. 또 하나는 우리 신주를 쓰잖아요. 나무로 네. 신주를 쓰는데 네. 옛날에 이제 큰 나무가 있으면 그거를 네. 웅상이라고 모시고서 제사 지냈다. 이거 신단수문화인데 네. 이제 그때도 이 각형으로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삼고 하죠. 근데 보니까 네. 그 아까 이제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노르딕 사람들, 바이킹 네. 그쪽 사람들도 네.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를 이렇게 네. 소도 네. 그런 걸로 삼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네. 이 전반적으로 이제 인류 문화에 남아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이칼 쪽에 있는 샤먼들도 단순히 솥대를 깎아서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숲 전체를 그런 샤먼의 숲이라고 해서 나뭇가지에 5색의 천들을 묶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네, 켈트인들도 이제 그렇게 네. 똑같았고. 켈트도 그래요? 천은 묶은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 자체를 이제 그러한 신성한 지역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오색의 의미 자체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오행으로 해서 그게 오행의 기운을 취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인간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다큐를 보면 야, 이게 하여튼 뭐 이제 다큐를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출발이 이제 어쨌든 바이칼호 주변에 세르게의 13개의 그 나무 그 나무에게 주기적으로 뭐 말을 타고 몇 날 며칠을 타고 찾아와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 되돌아가고 이렇게 했다 옛날에 샤먼들과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천지의 메시지를 받아갔다. 참 그런 건데 나무는 지하 세계에 뿌리를 뻗고 있고 그리고 지상 세계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 가지 끝은 하늘을 이렇게 향해 뻗어 있어서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지하 세계까지를 모두 통괄해서 연결해주는 그 신적 존재. 그리고 사람도 죽으면 나무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다. 태어날 때도 나무를 통해서 영혼도 온다는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나무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황당 나무나 이게 시골에 가면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소도라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글로 도망가면 신성한 지역을 해서 잡지도 못했다. 뭐 이런 게 왜 그렇게 신성한 지역을 선포를 했느냐. 그것은 소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주의 절대자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제단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뭐 입구에 뭐 장승도 세우고 나무를 깎아서 또 나무도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단수 문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신단수 문화가 그대로 이 닥터 스트레인지에 등장하더라. 뭐 나무가 어디 있어? 그게 아니고요. 그 신단수 문화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상징성적인 게 등장하는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배우는 카마라 타지를 포함한 지구의 3개가 있죠. 3개. 생텀이라 부르는 신성한 다른 차원이나 그런 마법이나 영혼의 그런 마신들의 공격을 막는 지구의 3개의 관문이죠. 관문. 이거를 생텀이라고 불렀다. 생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션트 원의 기지 말하는 거죠. 홍콩, 뉴욕. 그렇죠. 미국에 있었던. 그래서 아예 여기 보면 토르가 자기 그 동생 로키가 이제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서 어디로 사라지니까 이거 어디 갔지? 이러고 좀 바닥에 딱 보니까 떨어지는데 주소가 있어. 주소가 뭐냐면 뉴욕시 무슨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뉴욕 생텀의 주소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려고 막 뒤지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이제 뉴욕 생텀인데 생텀이라는 게 뭐냐? 어원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영어 단어로도 성소라고 나오더라고요. 성소. 생추얼이라고 뭐. 네, 생추얼이라고도 돼 있기도 하고. 성지. 성지라고도 이렇게 아예 단어로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생텀이 어떤 성물로서 이렇게 방어하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난 그거 보면서 저 생각이 나더라고. 이제 그 소스필드인가? 거기 보면은 지구상에 12개인가 24개의 어떤 그 연결망이 있는데 거기가 지구에 아주 중요한. 맞아. 네, 그래서 그것이 지구의 혈자리, 가장 큰 혈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것이 고대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피라미드 그리고 앙코르와트 뭐 이런 것이 그 지점에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생텀이 바로 그거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소스필드라는 책이 그런 걸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소스필드가 장을 형성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물이 돼서 소스필드라는 에너지 장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지구라는 게 땅덩어리 형성된 건데 아마 지구를 어떤 기하학적 형체로 나중에 연구될지 모르겠지만 그 꼭지점에 해당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들이 완전히 뭉쳐갖고 그걸 이렇게 맺혀 있는 곳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몇 군데가 있다는 거죠. 그 숫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거기마다 그런 것들이 들어차 있다. 근데 상제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금강산 12,000 그 도통군자 보시면서 이렇게 부처들 머리를 이렇게 통통 떠니면서 겁기를 벗겨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금강산이 북한이 이게 공산주의화 되면서 많이 사라졌거든요, 실제. 벗겨내진 거예요, 그게. 그 기운을 남한으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 공사도 있고. 월주산으로 옮기는 말씀이. 실제로 벗겨내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 기운을 이렇게 끌어내시려고. 근데 이 생추얼이 생텀하고도 다 이게 비슷하게 연결돼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차원 관문이거든. 이게 천지의 12,000 기운을 맺혀서 이렇게 인간에게 내려주려고 준비된 곳이거든. 근데 거기 이렇게 막 너무 절들이 많으니까 그 기운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거든. 사실 명당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가 가장 뭉쳐있는
있는 데를 말하는 그쵸. 거거든요. 지구에 혈자리가 맺혀 네. 있는 그런 데. 거기에 사람이 살면은 네. 양택이 되고 죽은 사람을 모시면은 편안해져가 자손이 잘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네. 이 생텀이요. 만화 원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네.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 곳이 생텀이에요. 이게 만화 원작을 보면 되게 야 이게 재밌는데 하고 느낀 게 뭐냐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는 집이 있어요. 집. 거기도 일종의 생텀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위에 우물정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얘기할 게 핵심이 우물정자잖아요. 왜 우물정자를 놨냐. 이게 봉인의 문양이에요. 봉인. 뭔가를 봉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신을 방어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비샨티라는 신성한 문양이에요. 비샨티의 신성한 문양으로 돼 있어 이게. 근데 비샨티는 이제 멀티버스에서 삼위일체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삼신 코드예요. 삼신 코드가 우물정자 문양으로 봉인술을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지. 삼신이 쓰는 마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샨티는 마블 세계관의 엘더갓 중에 한 명이에요. 엘더갓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6 우주적 존재가 있죠. 네. 6 우주적 존재가 있고 그 밑에 지구의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신이죠. 가이아도 엘더갓이에요. 고대 신들이라고 그래서 물론 만화에선 자연신 이런 말은 그런 개념 모를 테니까 근데 우리 진리로 보면 이건 자연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비샨티라는 삼신의 개념으로 볼 수는 숫자 3을 뜻하는 신인데 비샨티의 문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봉인돼 있잖아요.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는 집이 누군가 이제 뭐 훔쳐가려고 들어올 수 있거든. 왜냐면 신성한 물건 되게 많으니까 들어오면 만약에 들어왔다가 살아남으면 다시는 못 넣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의자가 막 걸어다니고 막 두드러 패고 의자가 살아서 두드러 패고 문을 열면 갑자기 막 블랙홀로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뭇가지가 자라서 막 목을 막 메고 그러니까 집 자체가 살아있어. 집 자체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마신과 그 참신의 경계에 있어요. 이거는 닥터 스트레인지만 완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거기는 들어오면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웅이 들어와도 거기 오면은 제정신을 못 차리는 곳이 된대요. 엄청난 봉인술들로 막 겹겹이 쌓여져 있고 하기 때문에 문 한 번 잘못 열면 지옥으로 간대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선신 악신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제하는 게 비샨티의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상제의 말씀에 내 마음이 신이 오고 가는 문어요 도로요. 그게 이제 문지돌이라고 그 말씀. 그런 게 연상이 될 정도로 엄청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봉인하면서 그 문이네 문, 그렇죠 통로. 그렇죠. 우물 축이. 그 차원의 어떤 통로네. 그걸 통해서 나가는. 맞아요. 그래갖고 한 시리즈에는 이게 나온대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는 안 잔대요. 잠이 없는 존재래. 잠 없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훈련이 돼 있대요. 근데 이제 어쩌다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럼 잠을 자면 어떻게 되냐면 봉인술을 겹겹이 치고 잠깐 잠이 든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깜빡하고 봉인술을 안 치고 잠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디 잡혀간 거야 이제. 그래갖고 뭐 고생호에서 뚜디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고생호에서 탈출해서 내 다시는 봉인술을 이걸 반드시 하고 자리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앞으로 잠을 안 잘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리즈가 나온대요. 그것도 재밌어요. 아니, 원래 신선이 이제 수행이 높아지면은 잠이 거의 없어진다고. 이게 완전 동양 문화예요. 신선 문화라요. 수행 문화. 항상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그 가사가 아니고 가잠 상태라고 해야 돼? 그런 정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거지. 우물정자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우물정자다. 그러니까요.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데 우물정자 문양으로 돼 있다. 우물정자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 우물정자 문양이 전 세계에서 고대 문화권에서 발견이 된다. 응? 어디를 가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계 많은 지역에 뻗어서 이렇게 있는 걸까? 이 신성한 지역의 그 소도와 여기서 얘기하는 생텀을 얘기하는 건데 이 우물정자는 종수사님께서 얘기하신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아주 뭐 명확하게 얘기하셨죠. 일단 다른 측면으로 얘기한 이제 세상학자들이 얘기한 걸 이제 잠깐 보면 한자의 기막힌 발견 조옥구라는 사람이 이제 쓴 저서에 보면 우물정자는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게 사각형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 처음으로 물이 만들어진 곳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천일생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을 이용하여 물의 기원을 묘사하였다. 이게 우물이잖아요. 우물이라는 건 물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북두칠성의 머리 모양을 이용한 것은 위로 솟은 샘에 비해 고여있는 물이란 뜻이다.
그리고 우물이란 말도 우의 물, 위에 있는 물 이런 뜻이라는 하늘물이라는 뜻이 있다네. 이 사람 얘기로는. 천수라고. 네. 그래서 우물 정은 정지의 뜻이며 멈추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 천인생수가 위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뭐 여두소읍이라는 것에서 이제 그 어원을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한약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탕강하신 곳이 어디냐면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막리예요, 그죠? 네. 근데 그곳은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예요, 그죠?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인데 정읍이거든, 정읍. 근데 정읍이 정이 우물정자거든요. 근데 이 정읍은 예로부터 뭐라고 불렸냐면 여두소읍으로 불렸다. 근데 여두소읍은 검색하면 나와요, 실제. 뭐라고 나오냐면 같을 여. 두는 북두칠성할 때 두. 그러니까 북두칠성과 같은 작은 마을. 그 정읍이 북두칠성이야. 지상의 북두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읍에서 왜 오셨냐? 네. 이게 여두소읍이란 글자 속에 다 있다는 거야. 정읍이 예전부터 또 여두소읍이라고 네. 불렸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 북두칠성이 비치는 북두칠성과 같은.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공사를 보시면서 차연설성도 네. 집에서 하셨던 말씀이 정읍이 왕자 포정지지다. 우물정자는 네. 새암정자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정읍에 저쪽 넘어가면은 원래 그 본류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우물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쬐끔해요, 쬐끔한데 거기에서 이제 정읍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물이 그 밑으로는 우리가 동그랗게 파잖아요. 네. 근데 위에 덮을 때는 네모난 나무로 해가지고 덮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 정읍이 이제 상제님께서 바로 이제 거기에 네. 이제 그런 뜻을 취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보청교 네. 차연선도님이 이제 그 정읍 출신인데 네. 여기다가 이제 보청교를 여기시잖아요, 여기서. 근데 정읍의 교기가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에 빨간색 바탕인가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네네. 우물정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청교 교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네. 이 우물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정전법을 또 얘기를 해요. 이제 임금이 네. 천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네. 했던 방법 중에 정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땅을 9구역으로 나누고 네. 총 8개는 이제 소작을 해서 자기가 먹고 하나씩 이제 8농가가 있다면 네, 가운데는 공동 생산해서 세금을 바치는 걸 정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하나라 우임금이 처음 시행을 했다 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본건제에서 가운데가 천자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천자가 황궁이 있고 나머지 8군데 제후가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천자가 제후를 통치하면서 네. 만백성을 통치하는 이걸 정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물정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네. 이게 낙서에 있는 구궁수에서 나온 거예요. 구궁도에서 그쵸.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라 우임금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하나라 우임금 이전에 그렇죠. 한단고기 해제는 네. 그 고조선에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럼 어디서 그러면은 하나라 우임금이 받았느냐? 그게 오행치수법을 금강옥첩을 받았는데 금강옥첩이 이제 고조선에 부르태자가 전해준 거다. 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조선이 나오는 거고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치우천왕 때 네. 자부선사께서 네. 그 내놓았던 이제 사막례문 거기서 이제 나온 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정전제 여기는 이제 환단고기 해제에 있는 걸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네. 원래 이제 농업을 해야지 이게 먹고 사니까. 네. 근데 이제 국가는 세금이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완성된 국가 체계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고조선 때 2세 부루당군 때 이미 정전제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관옥청 얘기나 이런 게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충격적인 게 어쨌든 고성이 씨 집안에 내려온 얘기로 낙서가 실제로 단군 임금이 거북이 등에 그려갖고 떠내려가게 해서 그걸 받는 사람이 그 제왕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게 고성이 씨 집안에 이제 기록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낙서가 실제는 단군 할아버지가 내려준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하도라는 거를 이제 태호복희씨께서 이제 그리시는데 낙서는 그 후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낙서의 오행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행취수법이 상극의 원리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그게 낙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이제 그 오행취수법을 내려준 분이 고조선의 단군 성조께 내려줬다는 건 낙서를 사실은 그것이 금강옥첩에 있다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홍범구주도 이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홍범구주에서 이제 구주로 나눠서 다스리는 정전법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낙서의 그것이
더 들어가면 저는 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발길이라고 하는 선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어복기 씨가 동문 수학을 했던 분인데 사실 낙서나 이 하도 얘기는 네. 그 전으로 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거는 사실 그 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봐야지. 그 전에 그 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제 하나라 임금 이전에 그 왕권의 종통의 상징으로 그걸 이제 받는 게 있어요. 하도 낙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만약에 본다면 발길이 선임께서 네. 낙서를 이렇게 그리신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나왔지 않았을까. 저도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니 하도 나오면 낙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상생 구도가 우주 진리가 그렇게 이면으로 그냥 음만 나오고 양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나? 근데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뒤에 과정들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그렇게 좀 왜곡된 면도 있을 것 같고 뭐 유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오행치수법이랑 홍범구주를 내려주셨다는 것 자체가 낙서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이전에 나왔다는 걸 반증한다는 말씀이신 지금 거죠? 고조선에서 그거를 이제 내려준 거고 그걸 유학자들이 가리기 위해서 우임금이 발견했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럼 고조선에 있기 전에 사막뇌물이라는 게 있었고 황부중경이라는 게 있었고 그럼 그거는 이미 자부선사 때인데 더 올라가면은 위에 이미 있지 않았겠냐. 이게 기록에도 더 오래된 기록이 있어요. 더 오래전에 그 이름이 나오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실제 이제 천부경과 어떻게 보면 이게 환국 시절부터 이미 이게 대중화돼서 물론 백성들까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전제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분화되면 나중에 생산량이 20분의 1을 바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더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뒤에 가면 점점 더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해주거든요. 고조선이 아주 체계적인 국가 체계였다. 그런 걸 또 이제 생각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궁팔풍하고도 관계 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국가 체제를 하더라도 전부 이렇게 우주 원리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물정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최초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역사의 환단고기 속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역시 이제 환웅천왕이 환국으로부터 문명개척당 3,000명을 이끌고 백두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천평에 천평이라는 건 하늘의 땅이란 뜻이겠죠. 신시 배달을 여실 때 천평이라는 곳에 우물을 팠다. 근데 그것을 자정 여정. 그러니까 아들 우물, 딸 우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큰 우물, 작은 우물을 아들 우물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남녀로 진짜 딱 구분하면 이거는 그때 이미 남녀 유별에 대한 어떤 법규가 다 있었던 거다. 그 사회 질서가 다 있었던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음향적인 코드나 이런 게 다 있었던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국가를 딱 세울 때 배달국이 세워질 때 우물서부터 시작한다. 이건 굉장한 거죠. 우물이 단순히 물 퍼먹는 우물만의 의미는 아니었을 거다, 이거는. 그렇죠. 음양의 우물을 팠고요. 그리고 이게 생텀이란 것이 소도가 그 어떤 물이라는 게 생명의 근본인데 우물정자를 이렇게 봉인을 해놓은 걸 보면 이게 배달국이 신시 배달이 열 때도 우물정자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음양적인 우물로. 주역에도 보면은 48번째 개가 수풍정계거든요. 수풍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읍을 열 때, 그러니까 도시를 열 때, 아니면 국가를 열 때, 우물을 먼저 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물을 파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시 만들 때 요즘에 도시 사업하면은 먼저 이렇게 정비하자, 도로 날고 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세우는 기본이 바로 우물정, 우물을 중심으로 옛날에 이제 또 그 우물이 이제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살기 때문에 도시를 만드는 국가를 만드는 어떤 그런 체계 세우는 거를 이제 수풍정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택화혁계 어떤 혁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문물의 혁명을 이루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모여가지고서 화풍정계라 해서 이제 솥을 걸어놓고 임금의 어떤 그 덕화가 베풀어지면서 함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 제의죠, 결국은. 그리고 우물정자라는 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 자체가 종조사님께서는 이게 이제 천지의 사방위에 솥대를 세우는 거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우물정자는 모양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지만 이제 전체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거든요. 이렇게 열십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물정자의 원형이 바로 이제 그 원십자라는 거죠. 원십자. 그래서 하나님 수인 십.
그래서 음과 양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가운데를 뭐 토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십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게 뭐 천지 사정방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바른 마음, 네. 신성한 마음, 하나님 마음 어떻게 보면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 그게 이제 이거인 거예요 이게. 상대님께서 어린 시절에 우물을 파신 것도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물이라고 자체가 이제 그 명당수의 네. 의미도 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콕. 네. 그리고 지금 뭐 십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 우물정자가 네. 총 4개의 네. 십자가로 해서 이렇게 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오, 네, 그렇죠.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4군데다가 이렇게 구획을 딱 해가지고 네. 방형의 그 담을 쌓는 거거든요. 제가 천단을 옛날에 그 한번 가서 중국 천단에 갔었는데 뭐 원구단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원래 구성이 돼 있던 거거든요. 네. 3단 재단 있으면은 네. 밖으로 담을 2개를 쌓아요. 내원 외원 해가지고 네. 2개를 쌓거든요. 근데 그것이 네모로 돼 있고 4군데 이게 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네, 그것이 이제 그 재단 쌓는 천원지방의 그거고. 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로 해가지고 네. 총 4군데 이렇게 점을 담는 솥대를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4개가 있어서 네. 가운데 네. 십자가까지 총 5개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토 5개 5토하고 10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50토를 상징하는 거지 이게. 10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 10십자니까. 10십자는 네, 총 곱하면은 5 곱하기 10해서 50이 되는 거고 주역에서 말하는 대연수. 하도낙서가 합하면 100인데 그걸 나누면 50이거든요. 거기서 실제 쓰는 건 49를 쓰게 되는 건데 네. 49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대까지 상까지를 굴리게 되는 거거든요. 5개 10십자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50이 대연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 이제 우주가 구성 돌아갈 때 쓰는 이제 숫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지금 5하고 10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네. 그러니까 5토, 10토라고는 우주를 움직이는 이제 그 중심에 토자리라는 뜻도 있고, 그것이 실제로 사방, 이게 우주를 돌릴 때 50으로서 행한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상제께서는 이제 이 천지정리 무기토다 해서 이제 그 말씀도 있고 또 이제 50이 차면은 세상이 뭐 다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그런 말씀들이 상제께서 그거를 다 쓰시죠. 신기하다. 네. 그것도 재밌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물정자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정도사님께서는 이 우물정자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인 그 우주 이제 원십자.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천상의 별자리로는 이제 칠성을 상징한다. 인간과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 통치자가 계신 천상의 북녘 하늘의 칠성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수메르나 이제 홍선 문화에서도 우물정자가 이제 숱하게 발견되는데. 수메르에서도 우물 정자를 우문이라고 한다. 우문. 그럼 이것도 이제 이거 같은 발음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첨성대. 첨성대 이제 위에도 이렇게 천정석이 우물 정자로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데 북극성을 중심해서 북두칠성이 돌아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이제 내내 칠성 문화고. 그래서 이 우물정자가 뭐 백두산에서부터 하여튼 뭐 북방문화권에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된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죠. 전 세계 문화. 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신 사상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홍산 문화 속에 이제 태양신을 상징하는 옥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머리에 이제 우물정자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개성의 고려시대 첨성대도 이제 우물정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뭐 조선의 감상관도 거기 네모로 만들었어요. 네모나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첨성대가 이제 경주 첨성대를 보면 밑에 쪽이 둥그렇잖아요. 위로 갈수록 네모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천원지방으로 해서 똑같이 우물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물이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에는 둥그렇고 위에 네모라는 게 뚜껑을 덮었잖아요. 그 첨성대가 묻혀 있는 거죠. 이제 모양이 돼 있다니까. 첨성대가 그렇죠. 첨성대 얘기는 하면 길어진다. 그 명당도라는 게 있어요. 명당도도 이게 아까 나왔던 구궁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명당도가 뭐예요? 가운데 명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궁도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 명당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림이에요? 네,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명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전에 가운데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명당이라는 거는 그러면 하늘에서 어디서 나온 거냐? 아까 좀 북두칠성이 했지만은 이 자미원의 가장 중심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자미원이라고 하는 이 원, 담원자는 담인데 그거를 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담의 구실을 해주는 게 북두칠성이 그거를 구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자미원인데 자미원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천재 오자라에서 5개 이제 그 별자리 있고, 그러니까 우물정자의 그 가운데 명당이 바로 자미원이고, 거기가 천자가 자미원의 기운을 받아서 자금성 또는 자색 옷을 입고 정사를 보는 곳이고, 또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 그 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 죽게 하는데, 고분 벽화를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사신이 이렇게 천상을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사신이 총 4방을 수호를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벽 위에다가 이제 북두칠성을 그리고 북성을 그려서 이제 정합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도 궁극으로는 이제 인간 세상에 오실 때를 대비해서 진표율사에게 금산사를 세울 때 솟아나는 그게 뭐 연못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물이죠. 물이 솟아나는 곳이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믿없는 시루를 걸고 그게 이제 우물정자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제 미륵금상을 세운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다 준비하신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읍을 택해서 오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뜻한다 뭐 이런 것들로 논리로 이제 전부 이어질 수 있게 되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건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기네는 그게 왜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믿없는 시로가 우물정자예요? 네. 왜요? 우물정자로 걸잖아요. 이렇게 시루 걸고 이렇게 받침을 우물정자로 걸고. 옛날에 이제 콩나물 시루를 어렸을 때 제 집에서 많이 했는데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저도 직접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걸고 밑에 이제 다라 같은 거 놓고요. 이렇게 물 부면 이제 쏟아질 수 있게 해놓고 우물정자 해놓고 이제 계속 부는 거 콩나물 이렇게 걸어놓으면 엄청 잘 자라. 옛날엔 집에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요즘은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 먹지. 지금은 예를 들어 전쟁 나든지 뭐 전기 끊어진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뭘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과연 이게 똑똑한 사람들인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물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전투 식량을.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라면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물 끊어지면은 화장실도 못 써요. 그러니까 순간 다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금 현대 문명은 하루아침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위치가 마법사인데 이걸 일컬어서 소서러 수프림이라고 한다. 소서러 수프림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서러 수프림이란 말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해리포터를 보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1편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에는 마법사의 돌이 뭐냐면 소서러스 스톤이에요. 그것도 인피니티 스톤 같은 건가? 그러니까 그 돌이 이제 그런 의미는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걔네는 무슨 여의주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돌로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고. 근데 소서러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수프림이 붙어서 뭐냐면 궁극의 마법사, 도통자. 이거를 독일의 이런 인류의 샤머니즘을 뭐 미국, 멕시코, 티베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한 칼바이트라는 학자가 이런 이제 책을 쓴 걸 보면 뭐 샴발라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런 책들에 보면 황금의 이제 장수 문명이 있었다. 인류 초기에. 지금부터 6,000년 이전에 장수 문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간들을 가르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이 있었으며 그들의 수명은 수백 세에 달했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자연과 조화되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린다는 건 진짜 날아다녔다는 얘기겠죠. 뭐. 조화로운 삶을 산 신인들을 광명의 대무 즉 화이트 샤만이라 한다. 이런 이제 화이트 샤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운명이나 봐주고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블랙 샤만이라고 보통 부르죠. 블랙 샤만에서 나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조금 어두운 거죠. 덜 깨어난. 근데 화이트 샤만은 완전히 열린 도통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소서러 수프림하고 에인션트 원하고 다른 거예요? 에인션트 원은 켈트족 그 스승을 지칭하는 아예 별칭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인션트 원도 대대로 그걸 붙일 수도 있겠지.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 보고 에인션트 원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스승이 에인션트 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소서러 수프림도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왜냐면 도통자가 뭐 깨달은 사람 많으면 다 소서러 수프림이 될 수 있죠. 근데 가장 뛰어난 지구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에 현재 우주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소서라고 하는 건 소스 근원, 그 근원의 어떤 진리를 깨달은 자, 근원의 길을 운용할 수 있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보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마법사라고 해서 매지션이란 말을 많이 쓰죠. 지금은 이제 원래는 이제 매지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수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매지션이라고 했고 매직의 어원이 이제 마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마귀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마귀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조로아스터교로 해서 마귀교라고 그래요. 마귀교. 그래서 조로아스터들의 그 성직자들을 네.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도수를 썼던 거죠. 도수를 썼었고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 이분이 이제 마귀교를 여신 분이 되는 거죠. 배화교라 해서 그분이 연 게 이제 그거예요. 마귀교가 마귀교. 마귀가 아니고 마귀로 들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제 원래 그 이제 한자가 아니고 성직자들을 마귀라고 그러고 그래서 마귀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짜라투스트라가 열었다 해서 조로아스터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에인션트 원이라는 단어도 참 의미가 있네. 고대 한 사람. 이 사람을 고대 일자. 영화에서 여자로 그렸다는 것도. 원래는 남자였었죠. 원래는 티베트인이라고. 근데 여기서 켈트족으로 그렸다는 거. 켈트족의 뭐 여사제 뭐 느낌으로. 그러니까 토르랑 다 연결되게 해놨다니까. 룬문자랑 다 좀 연결되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잘된 설정인 것 같고, 뭐 하여튼 켈트족이 뭐 저희들이 뭐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드루이즘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 신앙한 게 이제 켈트교인데 이들은 항상 나무를 중심으로 이제 숭배를 했다. 이 사람들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나무를 이제 신성한 것으로 여겼고. 겨우살이가 끝난 참나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단국의 해제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참나무 숲을 예배 장소로 택했고 반드시 의식에 참나무 잎을 사용했고 키가 큰 참나무는 신의 형상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게르만족이 흔히 성스러운 숲을 이게 찾은 거하고도 다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곳을 소도 신전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내내 생텀 여기서 얘기하는 생텀 문화로 연결돼 있고 켈트족을 설정한 것도 이것도 이 소도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 스톤헨지라고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가 드루이드 사제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제사 의식을 치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이제 숲에서 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웅상처럼 큰 나무를 모셔놓고 제사 지내고 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특히 로마 제국이 막 반성하면서 걔네 중심으로 모든 영화나 지금도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아니 로마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걔 외부는 뭐 야만족 이렇게 해갖고 켈트가 워낙 그 강력하니까 그쪽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영화에서 그려질 때 항상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마술을 쓰고 막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걸 이제 사실은 반증하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뒤집혀야 될 문화인데 지금 뒤집히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아니 지금 이제 그 영국 쪽에서 뿌리를 찾고 있는데 자기들의 뿌리를 켈트 쪽에다 좀 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거기를 침략해서 그걸 무너뜨렸는데 지금 와서는 그거를 자기들 뿌리를 찾고 있고 그 켈틱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도요. 켈틱 뭐 해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나오니까. 그리고 켈트족들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많아요. 아일랜드 출신들, 스코틀랜드 출신들, 뭐 웨일즈까지 아마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도 어떻게 보면 뭐. 근데 켈트를 침략했다면서요. 후대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다 보니까 켈트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복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켈트로 지금 돼 있지만 어쨌든 북방 유목 문화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헝가리도 뭐 훈족 계열이라고도 하고. 저 영화 배우 중 이언 맥그리거 걔가 그쪽 계통이라고 그래요. 그 켈트 쪽이라고. 이언 맥 본 아이덴티티 지금 그 배우. 아니 이언 맥그리라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저기 옛날에 아일랜드 나왔던. 네네네.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일랜드 출신들이 원래 이제 그 켈트가 되게 넓은 지역을 살았던 거예요. 그 로마까지 막 할 정도로 했으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에 살다가 이제 로마의 카이사르에 망하면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켈트족이 많이 살았던 데가 부르고뉴라고 부르고뉴 포도주 나온 데 있죠. 프랑스 쪽에. 그쪽에가 이제 원래 본고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골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켈트족의 이제 일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밀려가가지고 결국은 앵글로색슨 바이킹 이 사람들한테 밀리면서 들어간 곳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 밀리는데 그 아일랜드 출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 아일랜드에서 나온 대통령.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19세기인가에서 감자기근 일어나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는데 그때에 진출을 하고서 거기서 문화가 퍼져요.
퍼진 것 중에 문화가? 아일랜드 문화 퍼져. 이게 켈트 원래 네. 문화야. 그게 뭐냐면은 할로윈데이. 우리나라 들어왔죠. 네. 할로윈데이가 그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데이도 잘 생각해 보면 신을 섬기고 그렇죠. 그리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대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할로윈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뭐지 멕시코 죽은 자이나 죽은 자이나 그게 있죠. 그게 이제 하루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새로운 신년의 시작을 켈트인들은 네. 11월 1일로 쳤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그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죽은 식명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서 똑같은 얼굴로 귀신 붕장을 하고서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섞여 있어도 뭐 어색하고 서로 그러지 않게 그런 느낌도 있고 배려하는 건가? 근데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상업적으로 지금 된 것도 많지만 조상과다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을 해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사는 아니지만 신명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내 어릴 때 기억이 그게 이제 정월 좀 그때인 것 같아요. 12월인 정월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네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 해가지고 어린 사람들끼리 이제 거북이처럼 이렇게 지게 지게를 뒤집어 쓰고 거북 하면서 다니면 집마다 지신 밟기 뭐 이런 건가? 하여튼 뭐 이렇게 받아 먹고 한다니까 그게 할로윈데이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통적으로 있나 보다 뭐가. 그런 게 이게 하여튼 저는 그 얘기 하시니까 어렸을 때 이불에 오줌 싸가지고 소금 묻으러 다니는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망자의 날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조상들, 그렇죠. 신명들 대접하는 날이 보기 때문에 이건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모르도 그 자기를 인도한 모르도한테 그 스승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겠더니 켈트족이라는 거 이외에는 말씀 안 하시지. 그럼 나이가 몇 살인가? 아무도 모른다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켈트족인 것만 아는 거야. 켈트족인 것만. 그러니까 이 켈트족이라는 걸 노출한 게 의도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북방 유목 문화에 유럽의 어마어마한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토로도 마찬가지고. 그 룸문자의 시작이 제가 보기엔 켈트족일 수가 있어요. 게르만족보다도 이미 게르만족은 그 후대에 들어온 거고 켈트족이 이미 된 것 같아요.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켈트족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종도사님께서 핵심적으로 본 게 삼수 문화의 대가들이다. 삼수. 여기는 숫자 3으로 모든 문화를 구성했다. 예술품도 전부 3인데 이게 저는 진짜 미스터리예요. 종도사님도 미스터리가 좀 보시면 숫자 3으로 용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게 3용이에요 이게. 3용이 이상하다. 좀 우리 시골에 3용이 하면 좀 촌스러운. 3용이 나르샤 이런 거. 6용이 나르샤보다는 하여튼 3용이 이렇게 이런 건 진짜 켈트에서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3태극이다. 이걸 3태극으로 전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선 스파이럴로. 그렇지만 용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삼신 사상의 켈트가 이거를 제대로 아주 뽑아서 가져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로 해서 3태극 형상으로 고리 형상으로 또 돼 있잖아요. 이 고리 문화로 된 게 되게 많은데 3으로 된 게 많지 않거든요. 인디언 문화권에도 이제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제일 신기해 이거. 사람 얼굴이 있고 다리로 이렇게 3을 이렇게 했어. 야 이거 진짜 미스터리. 이거를 트리스켈리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켈트족의 삼수 문화로. 삼조고 같은 건가? 뒤에 날개도 있네요. 날개도 있네. 가만 보면 용도 있어요. 거기에 다리 이쪽 부분에 용이 3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봉에 대한 것들은 다 녹여 들어가 있고 조교치 삼신에 대한 것도 녹아 들어가 있고 삼태극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켈트족의 아주 고도의 어떤 정신문화가 뭔가 있었을 거다. 지금 많이 사라져서 무시돼서 이렇게 된 것뿐이지 뭔가 앞으로 찾아야 될 거다. 켈트족에 관한 건 책도 별로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좀 연구가 덜 돼 있거든요. 삼태극 문화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가 되고 이제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종교 문화권에서는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티베트에 티베트 사원에 가면은 거기서 삼태극이라는 게 있어요. 걔들 이제 그거를 간킬이라고 그래. 간킬.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된 게 뭐냐면은 불법승 상보라 해가지고 조계사에 가면은 동그라미 안에 점 3개가 있거든요. 조계종 마크인데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삼태극이 다시 역수입돼가지고 불법승이라 해서 된 그런 문화고. 그래서 이제 삼수 문화는 전 세계적인데 이제 특히 켈트족이 삼수 문화를 생활문화로 썼다는 게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켈트족이 고인돌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후대에 1800년대 프랑스에 누가 이제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이제 돌맨이다. 돌맨.
그 이름이 돌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돌멩이. 네, 돌멩이. 우리 돌멩이. 돌멩이.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이 스톤헨지라고 한 거성 문화가 있죠. 환상 거성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이제 켈트족이 간 곳에 있고 또 고인돌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메리다와 숲속의 마녀인가 숲속의 뭐 공주인가 뭐 하여튼 그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메리다가 조상으로 섬기는 존재하는 놈은 곰이 나요. 곰. 웅족.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웅족이 거기까지 간 게 아니냐.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켈트족의 여자들이 그렇게 힘이 셌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힘센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빨간 머리라고 그러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에 그때 이제 로마를 쳐들어왔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검은 머리가 이제 주종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원래는 동양의 그런 형상이었는데 이제 앵글로색스는 바이킹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면서 후대에 이제 좀 형태가 변한 게 아니냐. 언어도 이제 그런 변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상상이죠. 켈트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또 다른 마법 이외에 새로운 분야를 또 여는 게 뭐냐면 유체이탈을 한다는 거거든요. 유체이탈에서 전쟁도 안 하고 유체이탈에서 싸움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어떤 영웅 캐릭터에도 없던 거거든요. 실제. 근데 동양에는 뭐 당연히 이제 흔하고 뭐 수행 문화에서 있는 거지만. 그래서 유체이탈에서 자기 몸을 갑자기 휙 나타나서 거기 아니고 여기 이렇게 수술할 지점을 자기가 찝어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고 아직 당신이 이거 안 찌르면 나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에인시언트 원이 이렇게 이제 가슴을 팍 치면서 유체이탈을 한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충격요법을 준 거죠. 신도를 한번 체험을 하면 거죠. 다 이게 기존 체계라는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직접 봤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증산도 진리를 만나서 신앙을 하다가 예전에는 학교에서 지금처럼 무슨 뭐 세코민 이런 거 없을 때거든. 그래서 내일이 중간고사면은 오늘 밤새서 공부 학교에서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남학교니까 뭐 공부 잘 돼요. 잘 된다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몇 명 남아있어 교실마다 다 켜놓고 선생님들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갖고 좋거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고3 정도인데 뭐 어떻겠어. 그래갖고 나 뭐 누가 뭐 건드려. 그래갖고 태울 줄 읽었지 뭐. 훔치 태울천 상원군 이렇게 교실에서요? 읽었어요. 아니 많이 읽었어요 우리는. 왜냐면 내가 포교함도 몇 명 있고 그래서 뭐라 못했거든. 멋있다. 한참 읽었어요. 한참 읽는데 옆에 반에서 야 조금 조용히 읽어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도 갔어. 근데 다 간 줄 알았어. 한참 읽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흔들리더라고. 눈을 딱 떴는데 내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나네? 나왔나? 그러니까 나온 것 같아. 근데 그때 시야는 어떤 시야냐면 앞을 보고 있는데 뒤가 보여. 이런 희한한 시야가 되더라고요. 이게 유체이탈을 했나? 이렇게 했는데 많이 돌아다녔으면 좋은데 그럼 이제 여러 체험을 했을 건데 갑자기 여기 누가 있더라고. 보여 이렇게. 여기 있는데 보여 이렇게 하고 하고 돌았는데 내 몸하고 같이 이렇게 몸에 들어와서 돌더라고요. 근데 어떤 놈이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걔 때문에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그때 많이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체이탈 체험 그때 처음 한번 해봤고 의식이 있는 채로 수행하다가.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한번 천장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위를 뚫어본 적은 있어요. 그렇구나. 저 위에. 유체이탈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유체이탈이라는 말은 명확한 단어가 아니고 영체 이탈이 맞고요. 영체지 유체는 이게 이제 불분명하게 정의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속사람을 유체라고 부르는데 뭐 서양에서는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유체 이탈했다 그러면 뭐 죽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사람과 그 영혼은 이 혼줄이라는 걸로 이마와 이제 유체 영체에게 뒷골부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증산도 진리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이제 실반 멀둔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유체이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보셨죠? 네, 봤죠.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빛이 몇 센치가 나고 뭐 구성물질은 뭐고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밝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영체나 이 혼줄도 사실 물질성이 있다는 거지. 구성물질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이 우리가 보는 이런 물질은 아닌데 재밌는 표현이 이렇게 했어요. 속사람은 겉사람인 육체에 우주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의 컨덴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전원에 꼽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들도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18세기에 그 네. 스웨덴인 연계행 스웨덴보르그. 스웨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웨덴보르그. 그 사람은 아예 뭐 다 돌아다녔잖아요. 네. 20년 동안 돌아다녔고요. 동양에는 이제 포청천이라 불리는 판관 포청천이라고 불렸던 그 연계 여행을 했던 그 천상에 올라서 재판을 하고 내려오고 수시로 했던 분이니까. 근데 그분은 한 5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체험한 게 더 체계적이고 스웨덴보르그는 안내자 가이드를 따라서 가서 명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천상 신도 세계를 질서를 못 봤어요. 질서. 그냥 부분만 갔어요. 이렇게. 북한 쫓아다니는 비슷하구만. 그래서 스웨덴보르그의 연계 여행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대신 많이 가봤다. 뭐 근데 그러니까 대충 거기 어딘지를 몰라.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중국에서 그 연계 여행을 했던 이분은 재판을 하고 내려왔던 분은 자기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정확한 판단하고 명확한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주 선생. 네, 여주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게 이제 동서양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맞아,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소울에 대해서. 마이 소울 말이면서.